2023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첫 거래일인 오늘도 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도 그 상승 흐름 두드러진 셀트리온 그룹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정진 회장의 셀트리온 그룹주 출범 기대감 속에서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무섭도록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셀트리온 9.43%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16.81% 상승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담고 있는데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종목들 좀 혼조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공식적으로 초청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 유한양행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소폭 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LB와 ABL 바이오 등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하는 기업들 역시 지금 계속해서 그 기대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계속해서 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뇌전증 신약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이 FDA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간암 치료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오늘 0.79%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 파킨슨병 신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오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흐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그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속에서 면역과 대사 파이프라인을 글로벌적으로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을 셀트리온과 함께 연구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효과 그 주가에 톡톡히 반영되고 있고요. 지노맨 컴퍼니 오늘 6.33% 상승하면서 그 신약 개발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2.46%, 제노포커스 역시 이 시장 속에서 2024년 이 주가 상승 기대감까지 전해지면서 그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와 함께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이 상승세 보여줬던 섹터는 바로 이 유전자 치료제 관련 섹터인데요.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 시장을 이끌어갈 하나의 키워드로 바로 유전자 치료제가 꼽혔습니다. 오늘 장 초반 상승세는 일부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미코젠과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세 지켜주고 있는데요. 특히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유럽 판권 이전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글로벌 진출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되며 오늘 2.25% 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관련주에 대한 그 주가 급증세가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과연 이 셀트리온의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지난 연말에 저희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내년도에 주도주로 부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후보군으로는 당연히 증권사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올해 증시를 주도하는 주도 업종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초부터 강한 랠리를 펼쳐내니까 사실 작년에도 계속 올라서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올해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분은 올해 제약바이오가 증시를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십니까? 혹시 나는 아니다. 제약바이오는 증시를 주도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분 계신가요? 왜요? 일단 고금리 시대에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인데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증시를 주도한다라는 거는 고금리랑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금리 끝난 지가 언젠데요? 선반영 몰라요? 거기서 다시 이제 선반영됐다가 다시 선반영 되겠죠. 아니다. 진짜 금리가 여기가 아니었구나라고. 네. 아직까지는 사실 금리가 내려간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부담감이 있는 그런 섹터이기는 합니다만 그걸 빼고서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 핵심이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냐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지금 올라가는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증설도 있고 그다음에는 해외 신약을 낸다라는 그런 이슈가 존재하다 보니까 매우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 하락률 상위를 보시면 하락률 상위에 10% 이상 하락하는 종목들 8%씩 하락하는 종목들 대부분 바이오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은 셀트리온이 다음 주에 있을 합병과 함께 JP모건 헬스케어 이슈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증설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뭐 이제 실적이 증가한다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개별 이슈지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좋았던 이유는 대기업들이 M&A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대기업들이 그거를 사준다라는 기업을 사간다라는 입장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업을 제대로 M&A 하는 케이스보다는 이게 조금은 이제 연쾌 느낌으로 마일스톤 계약을 많이 좀 맺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일스톤 계약과 M&A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M&A가 터진다라면 좀 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마일스톤으로는 이게 뭐 하루짜리 이틀짜리 그냥 재료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실적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주가가 오늘장 급등하는 건 다음 주에 있을 합병 관련한 일정 때문입니다. 근데 합병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전망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합병으로 인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셀트리온에 제기됐던 여러 이제 논란들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합병 이후에 분명히 이제 비전을 제시한 거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의 그렇죠. 도약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목표치 설정이 좀 세요. 올해 매출 목표가 3조 5천억 원. 3조 5천. 네, 작년 연매출이 이제 2조 2,800억 원대니까 1조 넘게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잡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신약 승인을 받았던 진펜트라를 앞세워서 매출의 본격적인 어떤 성장을 이뤄내겠다라는 게 이제 서 회장의 야심찬 목표이긴 한데 이게 과연 기대만큼 시장의 충족을 이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뭐 그 차이가 상당히 이제 서 회장과 시장과의 차이가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병 기대감으로 지금 셀트리온 어쨌든 주가가 많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합병 후에 실질적인 매출이 기대치를 많이 밑돌 경우에는 네. 또 반대 실망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우려를 갖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목표를 높게 잡을 수도 있지만 그 높은 목표를 어느 정도 채울 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까요? 셀트리온 말씀입니다. 네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리스크 관리는 어떤 종목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온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제약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시장보다도 규모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괜찮은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주가별로 이제 종목별로 기업별로 이제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당뇨와 비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어 갔었죠.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도 어떤 기업군들이 나올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처럼 이제 스토리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실적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자체가 종합주가지수 자체를 이끌어갈 만큼의 주도 섹터가 되긴 어렵다라고 보지만 종목별 흐름은 굉장히 좋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릭스라든지 ABL 바이오, 보로노이, 제넥신
GI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1년 내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적지만 상반기에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챙기는 관점이지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점대에서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수익은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테이블 고수. 네.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회를 안 와가지고 채팅창에 쓰는 거예요? 혼자 채팅해서 혼자 개인 방송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는 네. 이유가 이게 뭐 명확한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 네, 부분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말을 방송에서 하면 되죠. 혼자 네. 왜 채팅창에서 1인 오늘 방송 시간이 되게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좀 짧게 간단하게 하고 얘기해 있는데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JP 모건 헬스케어의 서정진 회장이 직접 간다라는 점 이게 지금 제 1번의 지금 이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직접 같습니다. 간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뭔가 발표를 하겠죠. 일단 뭐 예상키로는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FDA 신약들에 대한 이런 공격적인 자신감 그리고는 증설이에요. 혹은 유럽이나 미국에 추가로 신청하게 될 신약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는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약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한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약물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약을 많이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셀트리온도 미국 투자를 발표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합병되고 난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이슈 역시도 셀트리온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와 함께 뭔가 이제 기대감이 CEO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화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말하면은 미리 이렇게 선반영으로 올라가면은 다음 주까지만 재미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조금 많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 공격적으로 이제 신사업 진출을 하기보다는 뭔가 기업 간의 M&A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욱더 기업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제약사 우리나라와도 좀 손잡는 일들이 지난 작년에 또 나타나면서 관련한 기업의 주가를 급등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올해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게 있는데 네. 이 조사 대상이었던 18개 기업 중에서 이제 8곳이 올해 전반적인 경영 전략으로 파트너십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배경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투자 부담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줄이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고금리가 이제 인하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까 테이블 고수 얘기한 대로 고금리는 고금리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전망이라든지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어떤 신규 투자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아직은 좀 주저하고 있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겠고요. 약가 인하에 대한 부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주요 쟁점 이슈였어요. 작년 8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물가 그 관리 차원에서 10개 품목에 대한 그 약가 인하를 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미국 행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결과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방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향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가 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글로벌 제약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그렇죠. 하나의 리스크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 우리 김장렬 교수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그 셀트리온이 아까 우리 테이블 고스 얘기했지만 단기적인 또는 일단 많이 반영된 것이 다음 주에 피크아웃 하면은 네. 전체적으로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죠. 지금도 개별 종목은 여러 가지 그 명암이 헷갈리긴 하는데 대형주가 조금 더 좀 유리한 건 같아요. 전반적으로. 대형주.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스, 한미약품 이런 것들이 그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한국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을 산다는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계속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대형주를 간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들이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상당히 채우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는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매우 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축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 작년까지 5개 있었으면 한 2개 정도로 축약하는 거를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올해 내내 좀 자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네 분의 의견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교수의 의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등의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손소호 교수는 셀트리온의 1월에 빅 이벤트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이재규 교수, 수익 구간이면 일단 일부는 챙기자. 테이보 교수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끄는 K바이오 기대가 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짤탑5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